월요일 이 시간 친마서 김장렬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지 주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 오늘 반도체 겨울은 유독 삼성전자에게만 찾아왔나라고 잡아봤는데요. 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오늘 반도체주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블랙웰 수요가 1년치 좀 확보가 됐다. 수요가 아주 탄탄하다라는 걸 증명을 하면서 반도체주 오늘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6만 원을 회복한 상황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지난주에 발표됐었던 3분기 잠정 실적이 안 좋았고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굉장히 낮아진 상황입니다. 여전히 외국인이 돌아오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반도체 겨울이 삼성전자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네. 네. 일정 부분 맞고요. 일정 부분 틀립니다. 베스트 케이스는요. 일단은 AI의 겨울은 아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AI 겨울이 아니니까 AI의 이젠 그 익스포저 비중이 많은 주식들은 탄탄하겠죠. 엔비디아라든지 뭐 TSMC라든지 미국의 회사들도 있고 한국의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런데 AI가 잘 되는데 익스포저가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이제 겨울이 온 거는 맞거든요. 근데 이슈는 AI가 괜찮으면은 삼성전자의 겨울도 아주 오랫동안 6개월, 1년 내내 갈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따라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주가에 많이 반영됐다는 측면에서 삼성전자에게만 유독 겨울처럼 느껴지는 상황은 우리가 맞이했다라고 보시고 이것이 얼마나 길 것이냐. 길 것이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겨울이 가다가 혹한이 한 번 정도 올 것이냐. 영하 15도 아니면 영하 5도. 요거는 좀 앞으로도 조금 더 저울질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삼성전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AI 버블론, AI 우려는 조금 완화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3분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4분기 실적은 어떨까요? 네, 4분기 실적이 있어가지고 문제는 AI HBM이 우리가 삼성전자가 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I HBM은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4분기에도 지금 트렌드 포스라는 곳에서 예측하기로는 한 8에서 13%, 약 10% 정도 3분기보다 올라간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HBM의 비중이 하인 삼성전자가 아주 많지 않다는 거죠. 일반적인 D램은 가격이 상승률이 5% 이하로 보기 때문에 콤비네이션 하면은 상승률이 높지 않다고 보는 게 중론이라서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4분기 전망은 애널리스트들이 범위가 넓습니다. 8조 5천억이라 해가지고 전분기 9조 천보다 더 낮다는 예측부터 11조에 나온다는 예측까지 아주 넓게 있어가지고 평균적으로는 10조 간신히 맞추는. 그러니까 QOQ로 증가는 하는데 아주 썩 그렇게 만족스럽게 증가한다고 예측을 현재 못하는 거죠. 그 정도까지가 주가에 녹아들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내려잡고 있고요. 삼성전자 주가의 가장 큰 걸림돌은 아무래도 HBM 시장 안에서 SK하이닉스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 HBM3 양산이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고 거기다가 외국인의 매도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살짝 살펴주셨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연일 이어지면서 10조 넘게 팔았다 이런 뉴스도 제가 봤거든요. 오늘도 살짝 들어오는가 싶었는데 다시금 매도 스탠스로 잡았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은 언제쯤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거를 보려면 잠깐 시간이 들어도 말씀을 드릴게요. 2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2년도 딱 9월 달쯤 볼게요. 22년 9월 달이면은 3분기 실적이 나오기 직전인데 22년도 2분기 실적이 14조 넘게 나왔고요. 3분기 실적이 원래는 그때도 한 13조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3분기 실적이 10조 8천억대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언제부터 파셨는지 아세요? 22년도 6월부터 팝니다. 네. 22년 6월 3일 날 업황이 좀 다운턴인 것 같아요 라는 얘기가 리포트가 나오면서 22년 6월 초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는 그 시점에 3분기에 대한 걱정을 미리 하면서 주가가 한 3개월 정도에 엄청 빠집니다. 6만 원 후반대에서 5만 3천 원까지. 외국인 지분은 고사 2%도 안 팔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 내리막쳤지요. 그 당시에는 HBM 이슈가 없었고요. 삼성이 하나는 하이닉스 없었고 파운드리도 한 10% 흑자였습니다. 엄청 좋은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메모리가 약간 흔들린다는 그런 뉴스에 주가는 미리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쉽게 턴어라운드가 됐습니다. 5만 3천 원까지 빠진 주가. 그 당시에 외국인 지분이 한 49.3%까지 빠졌는데요. 그리고 나서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감산을 결정합니다. 실제 감산은 9월부터 했을 거예요. 근데 알려진 건 10월부터 알려지면서 알려지는 그 순간부터 외국인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 사들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다시 올라가죠. 그러면 지금 돌아왔을 때 지금은 어떠냐 이거죠. 지금은 그 당시 그처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건데 일단 표면적으로는 지난 8월 23일부터 외국인이 지금 20일 넘게 팔고 있는데요. 외국인 지분이 지금 53.2%까지 내려갔습니다만은 지금 계속 팔고 있는 것의 핵심은 지난 2년 전하고 좀 다를 수 있다는 게 걱정인 것 같아요. 왜? 2년 전에는 HBM 이슈가 없었고 삼성한테 하이닉스한테 뒤지고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있잖아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파운드리가 그 당시 10% 흑자였거든요. 지금은 15% 적자입니다. 그것도 걱정이고 하다 보니 외국인이 작년에 그 2년 전에 그것처럼 쉽게 돌아올 것이냐에 대해서 낙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좀 비관적으로 보면 말이죠. 그 당시에 최저로 내려간 게 외국인 지분이 49.23%였어요. 현재 53.2%가 그 정도까지 빠진다고 그것도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기술적으로는 5만 원 초반까지 한번 밀릴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된다면 그것은 혹한이 되는 겁니다. 근데 혹한이 온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년 전 상황과 달리 감산이나 뭐 하나의 시츄에이션을 확 바꿀 수 있는 게 아닐 거라는 걱정이 있다는 것이 주저주저하게 만드는 외국인 지분, 외국인 주식 사는 거를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너무 낙관적으로 외국인이 이만큼 팔았기 때문에 다시 들어올 거다는 생각보다는 살 수 있는 모티브를 트리거를 줘야 되는데 그건 HBM3 12단 콜이 나거나 맞아요. 파운더리에서 적자가 1조 4,5천 한 것이 빅테크에서 오더를 받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좀 아쉽지만은 AI가 상당히 좋아요. 엔비디아. 그 흐름이 계속 가면서 그거 AI 쪽의 익스포저가 남들보다는 적지만은 분위기상 우리도 혜택을 받는다 이런 분위기로 바닥을 탈출하는 정도만 현재는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내년 전망에 대한 예측이 많이 내려가서 원래 제가 여기서 한 달 전부터 얘기할 때 54~5조가 컨센서스인데 지금은 46조예요. 이걸 조금 더 낮게 잡으면은 53,000원 되더라도 PER 10배입니다. PER 10배면 싸다 비싸다는 걸 단정을 못 지는 주가까지가 최악이라 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6만 원 후반, 7만 원까지 갈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컨선이 세면은 언제든지 53,000원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진짜 그야말로 올라가도 이유가 있고 내려가도 이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럼 결론은 뭐냐? 서두를 수는 없다. 내가 서두르고 싶어도 딴 사람들이 서두를까? 여기는 한번 생각하시고 네. 분할 매수를 하시더라도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분들께서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적극적인 트레이딩보다는 조금은 관망하면서 확인을 해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자,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도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한미반도체도 4%대, 테크윙도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도 7% 넘게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소부장 관련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오늘 제가 준비된 자료가 나갈지 모르겠는데 네. 딱 1년 전, 제가 1년 전 자꾸 얘기하네요. 삼성전자도 1년 전 얘기했는데 10월 작년입니다. 작년 10월 12일 그 당시 보자고요. 그 당시에 한미반도체가 5만 원대였거든요. 그 당시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 실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되고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1년 전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이고 작년에 바라봤을 때 24년에 대한 PER 전망보다 지금 시점에서 25년도 PER 전망이 높지 않거나 낮으면은 부담이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거고요. 지금 내년도 실적에 대한 전망이 작년에 올해를 바라봤을 때의 PER 밸류에이션보다 비싸지 않으면 매력이 있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1년 사이에 외국인 지분이 확실하게 오른 종목이 있어요. 그런 종목은 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잣대로서 보면 되고요. 두 번째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특히 하이닉스 주가가 어떤 이동평균선이라든지 다 다음 주 목요일 날 실적 나오는데 거기서 특별히 나쁘지 않다면은 지금 올라가는 추세가 금방 꺾이지는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소부장제에 특히 HBM 관련되는 대표주는 접근하시면 괜찮은데 1년 전보다 돌아가 보시고 1년 전 리포트 보시고 지금 내년을 바라보는 시점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가라고 바라보신다면은 그러면 그 나름대로는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목표주가 있어요. 목표주가 있는데 에너지 목표주가 곱하기 0.8에서 0.9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시고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 댓글창에서도 삼성전자를 장기로 들고 가고 싶은데 장기로 본다면 지금이 매력적인 가격이 아닌가라는 질문도 올라오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주 어떤 전략을 가져갈지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댓글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에 TSMC와 ASML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우리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바로 영향을 주고 네. 있는 거죠. TSMC는 사실은 지난주에 9월달 매출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미리 반영되는 거고요. 아마 목요일날 장중에 발표되는 건 TSMC 실적이 아니고 가이던스일 겁니다. 가이던스가 얼마나 좋게 나오냐는 것이 한 번 더 남았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TSMC가 장중에 발표되는 가이던스에 중요하고요. 수요일날 ASML이라고 반도체 넘버 1 회사하고 램 리서치가 실적을 발표되는 게 아마 우리 아침에 목요일 아침이니까 어쨌든 목요일에 한 번 더 모멘텀이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오늘 많이 오르면 내일 모레 잠깐 쉴 수도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금방 꺾이진 않는데 가이던스를 유심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가이던스를 좀 살펴보면서 반도체에 대한 전략을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자세한 분석 김장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